이번에는 이제 좀 시장, 이제까지 개인 투자자들이 네. 한국에서는 별로 재미를 못 봤는데 미국에 갔더니 재미를 봤다 이런 네.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맞아요. 많이 있거든요. 네. 지난 10년간 미국 주식시장의 실제 그 수익률 데이터를 봐도 상당히 높아요. 네. 예, 계속 우상향으로 네. 왔으니까. 이 미국 시장이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장인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래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저는 오늘 주로 일반인들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일반인들이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분들도 제 생각에 대부분 다 투기성 투자일 거예요. 거의. 네. 투기성 투자란 자체가 다 투기일 거예요. 투기. 그러니까 단타. 투기. 그러니까 모르면서 하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투자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는 모르고 하니까 투기인 거죠. 자기가 투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뭔지 알고 하면 투자인데. 네. 그러니까 뭐 자기가 어떤 근거에 근거해서 하면 투자고 그냥 운을 바라고 하는 건 투기인 거죠. 대부분 운을 바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을 벌었다고 쳐도 그게 아까 그 255명이 들어간 확률 게임일 거예요. 그 사람 절대 뭔가 있어서 돈 번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착각하는 사람 많은 건데 그렇게 주식시장에서 자신이 있으면 안 돼. 근데 미국 주식시장은 우리가 글로벌 톱 10 시가총액 기업들을 보면 1등부터 10등, 그러니까 시가총액 10등 미국 기업이 제일 많아요, 항상. 네. 그러니까 미국 기업이 우리 미국의 경제 발전 흐름을 보면은 2010년 이전까지는 제조업이 미국 GDP에서 거의 20% 차지했어요. 근데 정확하게 2010년 이후로 지금 제조업이 미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도 안 돼요. 제조업이 이제는 미국 GDP에서 굉장히 거의 그러니까 제조 공동화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미국의 GDP 주로 금융업이 대부분 차지해요. 금융하고 IP, 기술 이 두 개로 돈 버는 사회가 미국 GDP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그 상위 시가총액 과거 30년, 매 10년을 단위로 해서 제가 밖에서 강의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비교 그림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상위 10등 그 시가총액 기업들을 우리가 과거 100년 동안 10년씩 깎아서 보면은 거의 그 시대의 주도주들이 시가총액 항상 1등부터 10등 사이에 있어요. 네. 근데 항상 들어가는 주가 뭐가 있냐면 금융주. 금융주는 보통 2개에서 3개는 항상 들어가요. 앞으로 과거 100년을 봐도 그렇고 과거 60년 봐도 그렇고 사실 항상 금융은 들어가요. 제가 이걸 또 얘기 풀면 되게 길게 푸는데 금융은 항상 2-3개 들어가고요. 금융주가. 그 다음에 기술주가 들어가는데 그 기술이 그 시대의 선도 기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죠? 미국의 팽이라는 업체들이잖아요. 언택트. 예, 언택트 관련 우리가 ICT 관련 기업, 그게 구글이나 네오플럭스나 테슬라라든가 이런 애들이잖아요. 그게 지금의 주도 산업이니까 얘네들이 주로 시가총액 5개를 다 얘네 들어가요. 아마존, 그렇죠? 빅데이터 업체들 다 5개가 지금 상위 10개 한 5개가 얘네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그게 왜 그러냐 질문에 미국은 항상 우리한테 퍼포먼스가 특히 롱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항상 그 시대의 흐름을 주도하는 기업들이 미국에 제일 많아요. 미국은 아까 기술로 가는 나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기술을 라이센싱해서 해외에다가 주고 해외에서 제조하면 다 아웃소싱 한 거죠. 그래서 해외에서 제조해가지고 해외에서 팔면서 그리고 또 그 물건이 굉장히 싸게 해외 노동력을 썼으니까 싸게 미국이 수입을 해서 미국 사람들이 아주 물가가 올리지 않은 상황에서 싸게 해가지고 성장한 스토리가 지금까지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돌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을 선도하는 업체가 항상 시가총액의 앞에 있는 거예요. 그게 항상 미국이 선도해왔고 미국의 경쟁력이고 그러면 벌써 기술기업이 5개, 금융이 3개, 8개죠. 나머지는 보통 과거 같은 경우에는 원유, 석유 업체들, 그렇죠? 석유업, 그다음 제조업이 들어가요. 그랬죠. 예, 제조업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인의 입장에서 내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5년, 10년, 20년, 50년 갈 기업을 찾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 10개 들어갈 기업을 내가 지금 또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충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그럼 내가 어떤 기업을 찾아야지? 그러면 내가 잘 모른다고 했을 때 우리가 모를 때는 누굴 보면 되냐면 재벌들을 보면 돼요. 재벌들이라는 게 이 세상의 모든 정보를 최고의 엘리트들을 자기 밑에다 둬가지고 모든 정보를 제일 빨리 갖고 오잖아요.
근데 재벌들은 내가 뭐 삼성의 이재용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니고 뭐 테슬라의 머스크를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워린 버핏 만나서 식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 그 주식의 흐름을 봐야 돼요. 그리고 그 기업에 들어가서 이 기업이 그 다음에 왜냐면 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사업 계획서 써야 되잖아, 연도 보고서를. 그럼 그 다음에 어디다 주로 사업을 끌고 가는지, 그게 보통은 그 시대의 흐름이거든요. 그런 기업을 내가 포트폴리오로 갖고 가야 돼요. 네. 그렇게 우리가 흐름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금융은 어느 나라에서도 지지 않는 게임을 해요. 이거는 책을 하나 써야 될 내용이에요. 왜 금융은 항상 지지 않는 게임을 하냐. 금융주는 내가 금융주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공사은행 ICBC가 세계 1위 은행이잖아요. 네. 중국이 무너져도 ICBC는 안 무너질 정도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주식을 내가 갖고 있으면 나도 은행이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게가 망할 확률, 적어도 상장 폐지될 확률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네. 크고 그리고 되게 그 우량한 기업들. 크다란 개념은 아니고요. 기술 선도기업, 그 시대의 주도적인 위치에 있는 기술이 있는 기업들. 이게 100년의 역사를 보면 항상 이런 기업들 시가총액 상위에 갖고, 그리고 금융은 항상 지지하는 게임을 한다라는 거고요. 나머지 두 개는 누구냐? 저는 항상 아까 제가 미국의 100년 수익률 보면 원유가 사실 CPI 고전까지 왔지만 적어도 이런 실물 자산은 인플레이션은 이길 수 있어요. 인플레이션. 우리 부동산에 투자한 이유가 사실은 인플레이션을 그렇죠. 이기는 거거든요. 금도 똑같아요. 요즘에 금이 2,000원 올라갔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금에 투자해야 되는가 이런 거 하는데 금 데이터를 보면 이래요. 2000년부터 지금 8월 달이잖아요. 2000년 8월과 지금 2020년 8월 금 지수를 비교면 금 가격이 금이 4.82배 올랐어요. 4.82배 가격 지수가 금이 네, 4.82배. 와, 그러면 무슨 말이냐? 내가 2000년대 금 1달러 샀다면 내가 지금 20년 후에 4.81달러 된 거예요. 1억 달러 샀다면 지금 4.82달러 된 거죠. 네. 와, 이게 돈을 엄청 버는 일이잖아요. 근데 슬픈 거는 뭐냐면 달러가 2000년 M2, 미국의 M2 말하는 거예요. 미국의 M2 통화량 2000년 8월 달하고 지금 2008월 달에 M2가 3.82배. 돈이 3.82배지. 무슨 말이죠? 금이 많이 올린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물가를 빼고 나면 금은 별로 오른 게 아니에요. 대신에 구글은 얼마 올랐는지 아세요? 그리고 뭐 요즘에 엄청 올라가는 주식들 있잖아요. 넷플릭스. 160배 오르고 이래요. 160배. 구글은 지금 한 10년 전에 비해 지금 7배 넘게 올랐거든요. 그냥 금은 오른 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금은 투자 상품으로 정말 조심해야 돼요. 금은 내가 사놨어요. 이렇게 이만큼 금을 집에다 놨어요. 금이 오른 데서 사놨어. 요만한 그래도 엄청 가격이 어마어마해요. 놨어요. 그러면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집에 누가 도난 당할 수도 있고 내가 어디다 잘 뒀는데 까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남편이 갖고 나가 팔아버릴 수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면 땅 밑에 감춰야 되는데 누가 파갈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관 비용이 엄청 크고요. 두 번째, 내가 현금 갖고 있으면 은행에 넣으면 돈이 1%라도 이자가 나오는데 금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가치를 못 줘요. 네. 근데 그러면 내가 20년 갖고 있어 돈을 엄청 벌었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사실 M2 상승을 대비하면 난 그냥 인플레이션을 이겼을 뿐이지 돈 번 건 아니에요. 대신에 내가 구글 주식 갖고 있거나 네오플러스를 갖고 있으면 160배를 벌었는데 이거는 1배밖에 못 버는 거예요. 그거 번 건 아니죠, 사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기술 선도주가 훨씬 더 매력이 있는 거죠. 네. 그러한 세계를 이끄는 기술 선도주가 이제 미국에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미국이 주로 많은 그런 예쁜 그림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그러한 기업들에 투자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다. 예, 근데 미국도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그 주가 지수로부터 주식시장이 얼마 올라갔냐를 보는데 그걸 우리가 M2로 나누면 있잖아요. 찍어낸 통화량으로 나누면 사실 미국 주가 지수가 2008년 금융위기 2008년 이후로 우리가 미국의 5,000개 기업이 미국 시장에 제일 좋은 기업들 주식이에요. 5,000개 기업. 그 걔네 주가 지수를 우리가 M2 찍어낸 돈으로 나누잖아요. 2008년 이후로 좋아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2008년 이후로 주가 지수가 올라간 거 우리 보기에는 엄청 오른 것 같죠. 지금 그렇죠. 엄청 올랐잖아요.
근데 그게 역시 M2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돈이 그만큼 풀렸으니까 미국은 주로 돈들이 어디 간다 했죠? 주식시장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좋은 게 인플레이션을 그렇게 충분히 이겨내는 거예요. 그중에 또 기술 선도지면 또 자기 가치도 굉장히 성장이 그로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 투자할 땐 두 가지를 본다고 했죠. 배당 수익률. 그건 우리가 돈을 예금하면 예금금이나 똑같은 개념입니다. 두 번째 성장을 본다고 그랬죠. 그게 G. 그게 가격차로 나오죠. 네. 근데 미국은 이런 G로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엄청 많은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정말 말씀대로 정말 시기마다 시대마다 정말 뭐 마이크로소프트니 무슨 뭐 네. 여러 가지 회사들이 나왔잖아요. 애플이니 네. 뭐 페이스북이니. 그러면 이러한 기업들이 지금 이제 어쨌든 실물 경기는 상당히 안 좋잖아요. 근데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많은 사람들이 이거 버블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러한 시점에서도 이러한 기업들이 밸류가 이런 상황에서 매력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인지. 저는 그 가는 주식은 아까 내가 그러니까 이게 방송하면 안타까운 게 이게 제가 어떤 말들을 하면 많은 사람 오해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그냥 결론적으로 말하면 많은 분들이 특히 조금 이쪽을 금융 쪽을 좀 아는 분들은 오해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냥 말하는 걸로. 근데 그게 아니고 많은 논리 과정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앞뒤로 쭉 잘라내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 주식을 투자할 때 아까 말한 것처럼 배당 수익률하고 제가 선택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네. 내가 항상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애널리스트나 이런 분들은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줘요. 왜냐면 이렇게 자기네 전문 투자가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일반인들은 알고 해야 돼요. 내가 오늘 어느 주식을 살까 하다가 살려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자, 어떤 부동산에 10억 뺐어요. 자, 10억을 내 주식 투자할 거예요. 그게 뭐, 한국도 2천 넘게 넘는 주식 중에 어디다 할 거예요? 그 질문 하기 전에 내가 말했죠. 나는 배당을 볼 것인지 성장을 볼 것인지 이걸 먼저 답해야 돼요. 배당을 본다는 말은 뭐냐면 배당 수익률이에요. 내가 오늘 10,000원짜리 주식 샀는데 이 주식이 연말에 500원을 배당으로 줬어요. 500 나누기 10,000원 해봐요. 그게 배당 수익률 나오죠. 그럼 이 은행보다 저축하는 거 나오면 배당 수익률 나 이걸 만족할 거야. 이러면 이게 지금 가격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그것만 계산하면 돼요. 들어가서 이 기업의 배당은 별로 안 변해요. 기업들이 배당을 크게 올렸다, 떨어졌다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배당이라는 게 시그널 효과가 있어요. 뭐 올해까지 500원 줬는데 갑자기 내년에 가서 100원으로 배당을 떨어뜨렸어요. 그럼 이 주식이 폭락을 해요. 그래서 보통 배당은 잘 올리지도 않고 잘 떨어지기도 안 해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가니까 거의 과거 데이터가 정확해요. 그럼 과거 데이터를 해가지고 지금 주가를 해가지고 그 수익률이 얼마인지를 보고 그러면 내가 그게 예금하는 것보다 낫다 이러면 오케이. 예스 투자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배당 수익률이 아니라 나는 성장돈을 벌겠다. 이 말은 쉬운 말로 표현하면 난 가격 차이를 벌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10,000원 주고 샀는데 이 주식이 내가 나올 때 액세스를 할 때 20,000원 갈 거라 이러면 지금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자, 지금 20,000원이 들어갔는데 이 주식이 30,000원 간다는 확신이 있어. 네. 확신. 그게 뭐 무슨 중요해요. 어차피 내가 그러면 지금 20,000원짜리가 30,000원 간다고 확신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올 거를 확실히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점에 내가 원하는 목표가를 갈 수 있냐 확신이 있냐. 그건 그로스를 보는 거거든요. G. 성장을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기관 투자 같은 데 그래서 밸류 가치주 펀드하고 성장 펀드로 나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성장 펀드들은 퍼가 높으냐 낮으냐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퍼가 머스크 테슬라 주가 같은 경우는 퍼가 엄청 높아도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퍼가 지금 50배라고 칩시다. 근데 100배를 가요. 그럼 지금 50배가 옛날에 비하면 엄청 많이 오른 거죠. 그렇죠. 근데 100배를 간다 할 때 지금 50배가 높은 거예요? 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예. 그래서 그 교수님 말씀은 그래도 지금 성장하고 있고 주도하고 있는 그러한 산업들에 결국은 올라타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내 자신이 있냐 없냐 문제인데 자신이 있냐 없냐면 글로벌 대기업들이 흐름을 봐라. 들어가가지고 얘네들이 어떤 섹터에 투자하고 지금 뭘 하고 어떤 기술에 투자하냐를 보면 내가 좀 더 근거 있게 투자를 할 수 있다 이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기술 기업들이
세계를 주도하는 기술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계속 성장할 수 있었고 네. 그 투자자들은 다 돈을 벌 수 있었다는 네. 얘기죠. 그런데 이제 한국으로 와 보면 네. 한국 주식시장은 정말 아까 말씀하셨듯이 몇 년 전에도 2000이고 지금도 네. 2000이고 네. 박스권에서 왔다 네. 갔다 하잖아요. 박스권 장세. 예.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한국 시장, 주식 시장이 재미없다 혹은 돈 벌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한국 주식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단점? 저는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할 거면 삼성전자에 할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시는 게 너무 안 움직이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뭐가요? 가격이. 삼성전자가요? 네. 삼성전자는 그게 그 말이 정확하지 않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2003년에 삼성전자를 그때 당시 30 몇만 원이었어요. 주식이. 네. 삼성전자. 그게 액면 분할하기 전이에요. 근데 그때 2003년에 제가 대한민국에 처음 들어왔는데 그때 제가 갖고 있던 왜 등록비를 벌어야 되잖아요. 박사 공부하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럼 내가 공부하는 돈을 내가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식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박사 어차피 내가 전공이 그쪽이에요. 파이낸싱 쪽이니까 그때 어느 주식 살까 하다가 처음 왔으니까 한국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샀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30몇만 주고 샀어요. 근데 그게 후에 막 80만 가고 이랬어요. 근데 그때 당시 가장 큰 이슈가 그게 2007년도 정도예요. 네. 가장 큰 이슈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때 100만 원 넘어간다서 아무도 생각 못 한 거예요. 근데 후에 250만까지 갔어요. 액면 분할하기 전에. 네. 근데 제가 그래서 30매니까 80만에 팔았단 말이에요. 주당 40 좀 안 되게. 그래서 그때 그걸로 공부 충분히 할 수 있는 돈 벌었어요. 그래서 팔았는데 만약에 제가 근데 그때 당시 모 교수님이 아까 말한 어떤 분이 얘기를 믿었어요. 저하고 같이 거입사기 들어갔는데 그 교수는 안 팔았어요. 끝까지 갔구나. 그 교수 끝까지 가서 그 교수가 평생 아까 그분한테 평생 감사를 드는데 왜냐면 자기 로군이 이제 걱정이 없어요. 예를 들면.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삼성전자가 아까 안 오른다고 하니까 제가 그 얘기 드린 거예요. 근데 짧게 보면 그런데 지금 보세요. 2003년부터 지금 2007년 후에 더 뭐 액면 분할하기 전에니까 얼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정확하지 않다 이거죠. 아, 저는 이제 지금 시점에서 안 움직인다라는 말을 이제 드린 건데.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주식 투자는 오늘 사서 내일 파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게 바로 개인 투자자들의 그렇죠. 이제 잘못된 투자관이에요. 그래서 제가 착각하지 말라는 게 항상 단기 예측을 내가 잘한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건 영원히 누구도 못 이기는 게임인데 난 오히려 많은 분들은 장기 예측이 더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말 괜찮은 주식은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막 빠르게 급등락을 하면 변동성이 심하면 좋은 주식은 아닌 거죠, 사실은. 뭐 그렇게 말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요? 주식시장의 너무 가격이 움직이면 그 기업의 가치를 떠나서 너무 많은 요인들이 있어요. 그때 당시 유동성이라든가 금리의 변화라든가 투기 세력이 있냐 뭐 여러 가지 원인. 네, 네. 네. 하여튼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그러면 그 한국에서도 이 주식을 통해서 네. 일반인들이 네. 투자를 통해서 부자가 될 수 있다. 노후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믿으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미국의 100년 역사를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시장은 확실하게 그 답을 줬어요. 답은 주식 시장이다. 네. 근데 주식시장이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채권 시장이다. 순위가 그렇게 오잖아요. 주식, 채권은 금리의 변화니까 금리 흐름만 읽으면 되니까. 근데 그 한국 시장은 확실한 그런 자신감을 못 줘요. 우리가 인덱스로 했을 때.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힘든데 그래서 저는 요즘에 한국이 부동산도 지금 투자하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상식적인 걸 알아야 돼요. 지금 코로나 위기 때문에 전 세계가 돈을 풀고 있잖아요. 미국은 무제한으로 풀겠다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생각 혹시 해보셨어요? 미국이 왜 돈을 계속 푸는데 인플레이션이 심각하지가 않은 걸 네.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뭐 글쎄 여러 왜냐면 돈을 무제한 푸는데 원래 정상적이면 인플레이션이 엄청 올라가야 그렇죠. 되잖아요. 예. 근데 왜 그러냐면 달러는 국제화 통화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찍어내면 그게 해외 수출이 돼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수출이 되는 거예요. 아베도 마이너스 금리 정책 하고 있잖아요. 돈을 엄청 찍어냈거든요. 아베가 정권이 된 다음에 네. 올라온 다음에. 근데 우리가 일본이 뭐 인플레이션 심하다 말 못 들어봤죠. 그렇죠. 짐바브웨처럼 뭐 그런 얘기 못 들어봤잖아요. 그게 뭐냐면 엔화도 국제 주요 통화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해외 수출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쉬운 말로 풀면 미국에서 달러 풀잖아요. 그러면 그 자금들이 한국 주식시장에 들어오고 중국 주식시장에 들어오고 그래서 국내 물가로 올라 안 가요. 근데 원화는 국제 주요 통화 아니에요. 그게 문재인 정부가 지금
미국에서 돈을 푸니까 환율을 안정시켜야 되잖아요. 환율이 1200인데 지난번 막 1400 가버렸어요. 그러면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수출 기업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워낙 경제가 어려운데 그러니까 환율을 안정화시켜야 되니까 한국이 똑같이 돈을 푸는 거예요. 원화를. 그러니까 보세요. 미국은 돈을 풀어도 그 돈이 해외로 나갈 수가 있는데 원화는 대한민국 밖에 나 쓰는 건 불법이에요. 원화는 국제화가 안 돼서. 그러면 풀린 만큼 국내 시장이 풀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국내 물가가 엄청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다 주식시장 가고 부동산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한국 국민들이 그 인플레이션을 그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똑똑한 사람이면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지금 푼 돈을 걷어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세금을 왕창 때리는 주식시장의 양도세 20%. 양도세 20%. 그래서 원래 없앤다고 없애자고 그냥 공제만 해주고 양도세 20% 때리고 부동산을 지금 완전히 죽이고 그러면 보세요. 돈이 어디로 가요? 돈은 엄청 찍어요. 돈을 그냥 계속 찍는데 부동산도 못하고 주식시장도 못하고 그 돈이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그 돈이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물가가 확 올라가 버렸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내 월급이 100만 원 벌었는데 지금 5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실제 구매력으로 봤을 때. 그러면 근데 이번에 임대차 3법도 나온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임대차 3법은 임차인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자산가들은 지금 이 정책 하에서는 이제는 거의 움직이지 못해요. 근데 왜 문재인 정권이 자기가 돈을 엄청 찍어놓고 세금은 왜냐면 그 돈을 걷어들이니까 세금을 왕창 걷어고 그러면 돈 없는 사람 어차피 세금 손해를 안 보잖아요. 돈 있는 사람 세금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부의 재분배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러냐? 부자는 소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1인 1표. 그러니까 소수 표가 중요하지가 않다. 대다수 표가 중요하니까 일반인들이 표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보호해야 내가 다음 정권 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금을 왕창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자산가들은 똑똑하면 해외로 나가야 돼요. 예를 들면 중국만 가도 부동산이 보유세도 없고요. 캐피탈 게인 자산소득세도 없어요. 그리고 상속세도 없어요. 이런 좋은 시장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면 동남아를 가든지 아니면 미국이 아까 네오플럭스가 160배 올랐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고 있어야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정말 그 투자를 하기 위해서 네. 국내 투자도 그렇지만 해외 투자 쪽에 일단은 네. 신경을 많이 쓰는 게 필요한.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내 돈을 안 뺏기고 싶으면 왜냐면 한국이 아까 말씀드린 과거 데이터를 보면 꼭 주식시장에 투자를 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과거 20년 데이터를 보면. 근데 미국은 확실히 인플레이션을 이기잖아요. 결국 미국은 아까 말씀드린 달러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돈을 풀었다 걷어들였다 하면서 나의 위기를 해외에 전가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에 올라타야 되는 거죠. 근데 중국은 좋은 게 뭐냐? 중국은 세금이 없다라는 거죠, 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한국 주식 시장에 대해서 이제 이 정도 하고 네. 다음 시간에 이제 또 중국 주식 시장을 포함한 네. 또 해외 시장에 네.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네. 하죠.